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스 C++ 코드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총 5개의 C++ 코드를 살펴볼 거고요. 이 3개는 서비스와 관련되는 코드고 아래 2개는 총 5개의 C++ 코드를 볼 거고 위에 3개는 서비스, 아래 2개는 액션. 마지막으로 로스 C++를 공부하면서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레퍼런스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가지보에서 R2D2를 스폰시키는 그 서비스 서버에 요청하는 서비스 클라이언트 예제가 있었죠. 이것을 C++로는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제가 이렇게 작성해 두었습니다. 이 다른 부분들은 이제 함수로 제가 빼놓은 것 뿐이고 결국은 이 메인 하나에서 모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럼 서비스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생성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비스 클라이언트는 로스 서비스 클라이언트 타입을 갖고 있고요. 노드 핸들 서비스 클라이언트 그리고 이 안에 인스턴시에이션으로 사용되는 서비스 타입 가지보 메시지스에 있는 스폰 모델이라는 타입을 사용하기 때문에 템플릿 인스턴시에이션을 해주고 매개 변수로는 콜을 할 서비스 서버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서비스 프록시 서비스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부분 아래서 나오겠죠. 그 다음에 파이썬 서비스 클라이언트랑 차이가 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가지보 메시지스 안에 있는 스폰 모델 이 구조체로 되어 있는데 이 구조체 안에 리퀘스트랑 리스폰스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제가 지난 글씨로 표시해 두었는데 모델.리퀘스트, 모델.리스폰스로 이 모델 안에 리퀘스트와 리스폰스가 둘 다 들어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콜을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위에서 생성한 클라이언트 .call을 통해서 이 스폰 모델 서비스 타입을 보내주고 전달받은 서버가 리턴으로 리스폰스를 전해주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말을 혼동해서 서비스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를 담은 모델 서비스를 서버에게 전달하고요. 서버는 동작 이후에 모델 안에 있는 리스폰스의 값을 채운 다음에 클라이언트로 리턴 시켜주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스폰 모델 구조체 타입인 모델 안에 리퀘스트와 리스폰스가 둘 다 들어있고 이 콜을 통해서 뭐 어떤 식으로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뭐 레퍼런스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 모델 안에 있는 값이 수정돼서 모델.리스폰스가 수정돼서 리턴이 되는 그런 형태로 안에 내부 구현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if로 걸려 있는데 결국은 이 call 하는 함수 이름 자체도 그렇고 파이썬하고 이 부분은 매우 유사하죠. 여기 add xml이라는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파일 입출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r2d2.urdf라는 파일에서 전체 urdf 포맷을 가져오고 스트링에 계속해서 담은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맞춰줘야 될 리퀘스트 타입 안에 계속해서 더해주고 있습니다. get line을 통해서 받으면 띄어쓰기까지 다같이 받아진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길다란 그 urdf 파일을 이 리퀘스트다 모델 XML 안에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는 그런 예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함수 자체가 나중에 또 URDF를 다루거나 XML을 다룰 그럴 상황에서 또 사용될 수가 있겠죠. 더불어서 이 fstream이 loss.header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fstream을 따로 인클루드 해준 모습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서비스 콜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클라이언트 .call 그리고 보내고자 하는 서비스 타입 이름을 지정해주면 서버로 콜이 되고 서버는 리스폰스를 담아서 이 모델 안에 수정을 해서 담아주게 됩니다. 이 리턴 값이 이전 파이썬과 마찬가지로 bool 타입이기 때문에 이 true면 잘 리스폰스가 왔다는 뜻이 돼서 이 아랫부분이 실행되겠고 그러지 않다면 밑에 else 부분이 출력되겠죠. 대신에 여기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loss info하고 이렇게 printf처럼 이런 파일 이 포맷을 사용해서 콘솔 혹은 디버깅 창에 출력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우리가 파이썬을 사용할 때는 프린트 모델, 뭐 lospy.loginfo 그냥 가로 안에 str로 이렇게 고쳐가지고 모델을 넣어줬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C++로 오면서 좀 더 코딩이 복잡해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유용한 툴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특정 로스 패키지에서
파일을 가져오고자 할 때 해당 패스, 절대 경로면 절대 경로, 상대 경로면 상대 경로를 이용할 텐데, 해당 경로를 조회하는 방법인 get pass가 로스 안에 패키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선 로스 슬래시 패키지 닷 헤더를 인클루드 하시면 사용할 수 있고요. 이제 뒤에 원하는 URDF 이름 그리고 경로, 추가 경로들을 집어넣어서 스트링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서비스 예제였던 로봇을 회전시키는 그 코드들 두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각속도와 시간을 받은 다음에 이것이 서버로 전달되면 서버는 해당 각속도만큼 해당 시간으로 로봇을 회전시켰죠. 클라이언트 부분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봤던 가제보 스폰 클라이언트와 똑같이 서비스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서비스 클라이언트가 생성되고 이 서비스 타입을 가진 변수를 만들어서 리퀘스트와 리스폰스가 오가는 것은 앞의 예제와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대신에 여기서 제가 커스텀 서비스 타입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드로 가봐도 서비스 튜토리얼에 srv를 가보면 이런 식으로 제가 직접 지정한 이런 커스텀 서비스 타입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여는 꺽쇠, 닫는 꺽쇠가 아닌 큰 따옴표로 양옆을 닫아주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커스텀 서비스 타입이라 그런지 이름이 엄청 길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유징으로 추격형으로 제가 따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라는 부분 앞서 가제보 스폰 모델과 비슷하기 때문에 넘어가겠고요. 여기 우리 파이썬에서는 너무 큰 각속도가 들어오면 혹은 속도가 아니라 이상한 값이 들어오면 뭔가 잘못됐습니다. 이 속도로는 돌 수 없습니다. 라고 예외 처리를 해줬었죠. 근데 지금 제가 이 C++ 코드에는 그 예외 처리는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줘야겠죠. 이건 제가 잘못한 거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는 코드 안에서 그런데 뭐 잘못한 큰일이 나나요? 해봤자 시뮬레이션에서 오류 나겠죠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예외 처리를 잘 안 해두면 이 제어 코드가 커다란 로봇을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만드는 그 커다란 로봇 팔이 갑자기 잘못해가지고 엄청나게 막 회전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치고 큰일이 나겠죠. 그래서 로봇 프로그래밍 할 때는 항상 내가 짜는 이 코드가 커다란 로봇을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철저하게 예외 처리 같은 것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서버 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서비스 서버 여기서는 제가 마찬가지로 위에서와 같이 커스텀 서비스 타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추격형으로 리퀘스트 리스폰스를 따로 지정해 주었고요. 다음 타이니봇이라는 클래스를 지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드 핸들 그리고 로봇에게 커맨드 벨로시티를 보내야 하므로 퍼블리셔가 하나 있는 것이 보이고요. 서비스 서버는 로스 그리고 콜론 서비스 서버 타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m 컨트롤 ss라는 이름으로 서비스 서버를 하나 생성했습니다. 서비스 서버에 이제 콜백을 바인딩 시켜줘야 되는데요.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생성자 부분을 보시면 서비스 서버는 어드버타이즈 서비스를 통해서 생성할 수 있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은 서비스 이름 그리고 이전에 토픽 서브스크라이버를 사용하면서 펑션 포인터의 주소 그리고 오브젝트를 넣어줬던 그 패턴이 기억나시나요? 그 패턴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rv 콜백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펑션 포인터의 주소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 오브젝트 지금은 자기 자신이니까 this가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면서 커맨드 벨로시티에 퍼블리시하고 뭔가 스캔 받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중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C++ 코드 익숙하시다면 이것을 클래스를 나눠서 따로 상속을 통해서 다음에는 재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하는 식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 콜백을 살펴보겠는데요. 방금 위에 있던 이 srv 콜백 그 함수입니다. 서비스 서버에서 차이점이 여기서는 매개 변수를 두 개 받습니다. 리퀘스트 타입의 req라는 것과 리스폰스 타입의 res라는 것을 받고 있는데요. 이 리퀘스트는 뭐가 들어있었냐 하면 타임 듀레이션, 앵귤러 벨로시티가 들어있었죠. 그리고 리스폰스에는 이제 수행된 결과에 따라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라는 불 타입의 success라는 그런 것이 서비스 타입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닷으로
안에 들어가서 참조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다루기 때문에 크로노 라이브러리를 인클루드 했고요. 이 크로노는 로스.헤더에 들어있지 않아서 따로 추가를 해줬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그럼 이제 액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피보나치 액션 서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액션은 이 CMake 리스트에 뭔가 하나를 더 추가해줘야지 메이크 할 때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액션 liv 라는 것을 추가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액션 예제는 CMake list.txt에 액션 liv를 꼭 넣어주세요 라고 제가 적어놓았습니다. 이 액션 liv가 로스 C++를 사용하면서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는 그런 종속성입니다. 이러한 종속성이기 때문에 꼭 집어넣어 줘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서버에는 필요가 없어요.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그런 것입니다. 파이썬에서도 사용할 때 이전에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버, 그리고 서비스 서버, 서비스 클라이언트는 다 로스파이.subscriber, 로스파이. 이제 퍼블리셔, 로스파이. 서비스 프록시 이런 식으로 생성을 했죠. 근데 액션은 파이썬에서도 액션 liv를 임포트하고 생성할 때도 액션 liv.simple action client, 액션 liv.simple action server 이런 식으로 생성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시나요? 이런 것처럼 액션은 뭔가 좀 더 다른 토픽과 서비스와는 코드 구현상에서 차이가 좀 있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피보나치 예제에서 액션 타입이 시퀀스라는 int 32 타입을 가진 이런 리스트를 사용했었죠. 파이썬에서는 이게 배열이 리스트가 됐었지만 C++에서는 스탠다드 벡터 형식으로 이것이 다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보면 실제 이 코드에서도 푸시백을 통해서 뭔가 집어넣어주고 하는 모습이 보이죠. 참조할 때도 이 화살표 표시 .at으로 참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지금 근데 여기 포인터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스마트 포인터로 들어왔기 때문에 화살표 함수가 사용됐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코드가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위에서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서버이고요. 임포트 시 다음과 같이 액션 liv의 서버에 simple action server .header 이 긴 인클루드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피보나치 액션 타입은 로스에서 이미 제공하는 액션 타입이기 때문에 쌍따옴표가 아닌 꺽쇠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생성자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 부분에서 액션 서버는 이와 같이 액션 liv 안에 있는 simple action server로 생성을 할 수 있고 템플릿으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인스탄시에이션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버는 피드백과 리절트를 클라이언트에게 계속해서 보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과 리절트도 안에 따로 멤버 변수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실제 생성자 부분을 보면 그리고 뭐 네임이 연결되고 하는 것은 다 오케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 이 액션을 이 내부의 실질적인 값을 지정해 줄 때 첫 번째 매개 분수로 노드 핸들, 두 번째 이름, 세 번째로 뭔가 기다란 함수가 하나 들어가고요. 마지막에 false가 들어갑니다. 마지막 매개 변수는 오토 스타트에 해당하게 됐고요. 오토 스타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스타트를 함수로 호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스트에 있는 바인드로 시작하는 이 함수가 어떤 건지 살짝 이야기해 보고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부스트 바인드, 이것은 이제 부스트 라이브러리에 있는 바인드라는 함수인데요. 이 C++11부터 아마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로 들어왔을 건데 어쨌든 차치하고 이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함수의 주소와 이 함수가 속해 있는 클래스인 this를 연결시켜 주는 것은 앞서 여러 예시들에서 나왔던 패턴이기에 이해가 되겠는데 뒤에 있는 언더바 1이 뭐지? 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스트에 있는 바인드가 왜 이렇게 사용됐고 어떻게 결국 쓰이는지를 살짝 말씀드리면 이 콜백 펑션 안에 어떤 인자가 들어갈지 어떤 타입이 들어올지 몇 개 인자를 받을지 이런 것을 좀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유롭게 해주고 싶다는 그런 상황에서 부스트 바인드가 사용되게 되면 코드 구현 시 코드 양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쓰냐, 그냥 앞에서 했던 거 예제처럼 직접 뒤에 어떤 거 들어가고 다
써주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밑에서 이제 콜백을 구현할 때 좀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부스트 바인드가 사용됐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플레이스 홀더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이 액션 콜백에 매개 변수가 몇 개 있는지를 설정해주는 그러한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플레이스 홀더는 언더바로 시작하고요. 언더바 1이라고 하면 액션 콜백에는 매개 변수가 하나 들어온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2개 들어온다 하면은 플레이스 홀더를 하나 더 언더바 2라고 지정해주면 됩니다. 이 플레이스 홀더는 항상 언더바로 시작해서 언더바 다음에 숫자가 나오는 그런 형태를, 그런 패턴을 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펑션 포인터, 오브젝트, 플레이스 홀더 3개를 다 엮어서 이 액션 콜백이라는 함수는 이 클래스 안에 있고 매개 변수가 하나야 라는 식으로 바인드가 돼서 나중에 콜백이 실행될 때마다 손쉽게 호출되고 밑에 사용될 때도, 내부적으로 사용될 때도 코드 양이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후의 과정들이 파이썬 예제와 비슷하고, 대신에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파이썬과 다르게 C++는 뭔가 문자열 출력하고 콘솔에 출력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파이썬보다 다루기는 까다로운 점이 있죠. 그래서 이 네임을 가져오는데 이 네임 여기서 포맷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네임을 이렇게 프린트하게 했다가 뭐 오류가 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디버깅 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노하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저도 하면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C++ 코딩하면서. 그리고 나서 지금 들어오는 타입이 반드시 이 액션 콜백에서는 고를 전달받을 때, 이 골이 클라이언트로부터 올 때마다 실행되는 콜백이죠. 이 고를 전달받을 때 이 매개 변수를 반드시 스마트 포인터 형식으로 전달받아야 됩니다. 스마트 포인터 형식이 const ptr과 ptr이 있었죠.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래서 사용할 때도 이 화살표 함수로 이 함수가 호출됐던 이유도 포인터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됐다는 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성능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포인터가 메모리를 자동적으로 관리해 주기도 하고, 지금 같은 경우 이 로스 C++에 있는 PTR과 const PTR은 쉐어드 포인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쉐어드 포인터는 몇 번 포인터가, 이 포인터가 이제 소유권이 옮겨졌는지 계속 카운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소멸될 때도 반대로 역으로 카운트하면서 하나씩 지워주고, 그래서 메모리 관리도 잘해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용자를 위해서 이렇게 코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렇게 편하게 해도 얻긴 하지만 지금과 같이 가독성이 안 좋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로스2로 넘어가면서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로스2도 기회가 되시면 배워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피보나치 액션 클라이언트, 마지막 액션 클라이언트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액션 클라이언트에서는 주로 살펴볼 게 콜백이 많다는 점인데요. 이쯤에서 다시 한번 피보나치 액션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피드백이 벡터 타입이었고, 리설트 벡터 타입이고, 오더 인트 타입이었죠. 밑으로 내려가서 액션 클라이언트 생성하는 것을 살펴보면 액션 liv에 심플 액션 클라이언트로 생성하고, 이렇게 템플릿 인스탄시에이션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퀘스트 해야 하는 서버 이름이 들어가고, 이 true, false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오토 스레딩이라고 해서 이걸 true라고 하면 이 내부적으로 새로운 스레드가 계속해서 로스 안에 있는 스핀, 그래서 계속해서 쉬었다 양보했다, 동작했다 양보했다, 동작했다 양보했다, 이것을 반복하는 이 스레드가 자동적으로 실행됩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혹은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레퍼런스를 또 달아놓았기 때문에, 뭐 여기서 또 스레딩을 왜 쓰는지 약간 이런 거를 표현하기에는, 이런 것을 강의하기에는 시간 관계상도 있고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레퍼런스로 대체하는 점. 샌드 골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골을 요청하죠. 이것을 계산해줘 라고 골을 보내는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내려보시면 여기 콜백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돈 콜백, 액티브 콜백, 피드백 콜백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안에 어떠한 매개 변수가 들어오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되는데요. 첫 번째, 액티브 콜백은 이렇게 골을 보내서 처음 액티브 상태가 됐을 때
단 한 번만 실행되는 함수며 안에 매개 변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액티브 됐다라고 콘솔에 출력하는 이런 정도로 마무리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피드백이 올 때마다 호출되는 피드백 콜백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매개 변수로는 피드백을 받을 것이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포인터인 const ptr 형식으로 가져오는 것이 보이네요. 이름이 엄청 길지만 결국은 이러한 패키지 안에 있는 이러한 액션 타입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것 이제는 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피드백 안에 시퀀스, 그러니까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를 순회하기 위해서 이 for range 구문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계산이 끝나고 이제 다 끝났다 라는 상황에서 don't callback이 실행되게 되는데요. 약간 파이썬과는 좀 다르게 좀 상세하게 콜백들이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 don't callback은 두 개의 매개 변수를 받습니다. 첫 번째 goal state, 두 번째 goal result를 받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첫 번째는 그냥 일반 데이터 형식으로 받고 있고 두 번째는 스마트 포인터로 받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state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로스에서 지정되어 있는 그런 값이었죠. 그리고 이 state는 0, 1, 2, 3, 4로 대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포인터이지도 않고 메모리 관리해줄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변수로 들어온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result 부분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이 안에 어떤 타입을 집어넣을지도 모르고 포인터를 집어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포인터 형식을 가져오는 이런 예제가 있습니다. 앞선 상황과 마찬가지로 그냥 프린트 해주면 되는 게 아니라 toString으로 바꾸고 또 이 안에서 CSTR로 바꿔서 이렇게 포매팅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사용하기 까다롭겠죠. 여기서 다음 부분은 액션의 장점 중에 하나인 액션 클라이언트가 서버가 작업 중인 동안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 주석이 달려 있고요. 파이썬과는 다르게 이제 캔슬 골을 요청할 때 캔슬 골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놓고 당장은 사용하지 않으므로 주석을 처리해 놓았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최종 스테이트에 따라서 디버깅 메시지를 출력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테이트는 이미 로스에서 지정되어 있는 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스테이트가 succeed일 때는 성공적으로 맞췄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디버깅 메시지를 출력하는 것이 보이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뭔가 예비 처리가 들어가야겠죠. 지금과 같은 경우는 뭔가 오류가 발생했다 라고 해서 state result 안에 있는 뭔가 있을 텐데 그것을 스트링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이 로스 에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c_str 함수를 통해서 체이닝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서 길었네요. 그래서 파이썬에 있던 예제들을 다 C++로 고쳐서 어떤 부분에 대응되는지 한 번씩 다 살펴보았습니다. 되게 어렵고 알아야 될 것도 많을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C++인데 왜 쓰냐라고 말할 때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앞서 살짝 말씀드렸듯이 옵션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최적화를 할 수 있습니다. 로봇은 하드웨어를 이제 결국은 다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 코드 한 줄이 극한 너무 익스트림한 예시이긴 하지만 제가 바꾼 코드 한 줄이 내부에 쓸 하드웨어 단가를 낮출 수도 있어요. 요즘은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결국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코드의 최적화가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실제 제품 만들 때 아니면 연구를 할 때는 성능에 대한 결과 지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성능이 매우 중요하겠죠. 이럴 때 최적화하면서 C++가 좀 더 유리하겠죠, 파이썬보다는. 그런데 우리는 연구를 할 것도 아니고 제품을 만들 것도 아니고 취미로 메이킹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제가 C++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파이썬으로 빠르게 구현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로스 RC카 프로젝트, 하드웨어 프로젝트에서도 C++가 아닌 파이썬으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만약에 좀 더 로보틱스에 깊게 이제 연구를 하고 싶다.
이 로봇을 만드는 진짜 회사는 어떻게 제품을 만드는지, 제품을 만드는 코드를 좀 더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부하면서 봤던 여러 레퍼런스들을 링크해뒀습니다. 저 또한 이제 여기 계속 추가해놓을 예정인데요. 계속 공부하면서 네, 저도 결국은 고급 로스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는 C++는 결국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RBG, RQT와 같이 로스에서 디버깅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습니다. 이 툴들을 사용하는 방법, RBG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살펴봤고, RQT도 RQT 언제 살펴봤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RQT 그래프를 살펴봤죠. 이렇게 로스에서 디버깅 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에 대해서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